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권태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네, 자, 오늘 마감 앞두고 잡아볼 만한 급등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네, 아주 대형주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종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폭스바겐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노스볼트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노스볼트사는 배터리 대량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감이고 폭스바겐에서 2023년도라면 앞으로 3년 후에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우려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케이스가 아니라 화학 물질입니다. 그런데 케이스 자체를 바꾼다고 해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렇게 외형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보신다면 SK가 만약에 지금 미국 판결난 부분을 본다면 10년을 뭐 앞서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폭스바겐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저점에서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차 100만 원, 뭐 2차는 120만 원까지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일단 100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80만 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가지고도 진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다.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을 못 댔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려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좋은 위치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KCTC입니다. 009070 코드번호. 쿠팡의 물류 업무 협력사인데요. 쿠팡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공모자금으로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약 5조 원이 유입이 됐는데 물류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업체들 계속 보셔야 되겠는데요. KCTC가 만약에 계속 급등을 했다면 제가 제시는 안 하겠지만 급등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또 한 가지 쿠팡이 상장으로 인해서 마켓컬리, SSG닷컴 11번가, 이베이 코리아 등 물류 확장 가능성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 입찰 일인데요. 여기에 뭐 롯데라든가 기타 대형 업체들이 계속 SK텔레콤까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쪽 쿠팡 상장으로 인해서 확장성 있는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물류 업무 협력사, 그러니까 쿠팡하고 협력을 한다는 자체는 13조 원 매출의 회사와 협력한다는 회사들은 뭐 상당히 이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회사 이외에도 물류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좀 다 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1,000원, 1차 목표가 8,500원, 2차 목표가 10,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500원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종목인데요.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결제 대행 업체죠. 지금 자회사 다날 핀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코인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이번 달에 유니온페이 모바일, 그러니까 다날 유니온페이 모바일 선불카드를 이달에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유니온페이는 세계 3천만 개의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제일 획기적인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환전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시는 곳 근처에서 은행에서 환전하게 되는데, 환전을 하지 않아도 이 페이만 갖고 나가면, 휴대폰을 갖고 나가면은 쓸 수 있는 대전환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쿠팡 내에 전자결제 대행 1위 업체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한번 또 본다면, 그리고 오늘 또 이베이 코리아 대한 예비 입찰이 오늘 마감이 되는데, 만약 카카오가 아닌 SSG 등 다른 곳에서 인수할 경우에 페이코인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페이 선불카드가 출시되면 페이코인이 전고점이 5,310원입니다. 100몇십 원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CU 편의점이라든가 기타 60만 개 정도
계속 결제를 할 수 있고, 오늘 또 뉴스가 떴죠. 도미노 피자 같은 데에서는 50% 할인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온페이 선불카드 출시되면 페이코인이 5,310원 정고점도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2차 목표가는 10,000원을 돌파해서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좀 15,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지만 KCTC라든가 다날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잘 모르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계신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갈수록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손절가를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페이코인 관련된 단어를 승부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강승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종목 함께 급등주로 잡아봤습니다. LG화학 그리고 KCTC 마지막 다날까지 함께 잡아봤네요. 자 지금까지 와우넷의 권태민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덜 오른 뭐 신발이라던가 면세점 OLED 쪽에서 좀 종목을 보자라고 했는데 관심주 하나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 저는 그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이녹스 기업인데 첨단 소재. 이제 OLED TV에 들어가는 이제 필름 만드는 기업이고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간 소재도 좀 만들고 있는데 스마트폰 쪽도 당연히 올해 이제 역성장에서 벗어나서 지금 삼성전자의 출하량도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한 증권사 리포트도 나온 것처럼 올해 이익 전망치가 45%나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OLED TV라든가 이런 쪽이 좀 얼마나 팔리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들은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니 LED TV도 나오고 뭐 QLED TV도 나오고 다 OLED의 경쟁 상품인데 누가 이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TV를 지금 내놓은 상태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게 뉴스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단 무조건 해야 돼요. 이 QD OLED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형님인 삼성전자가 약간 미지근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자기네는 LCD TV도 팔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미니 LED 쪽으로 좀 많이 물량들을 잡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OLED도 아마 같이 갈 거예요. 뉴스 보면은 내년 초부터는 아마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삼성과 LG가 어쨌든 OLED TV 쪽으로는 방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팔릴지는 그건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미니 LED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OLED TV도 선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1, 2년간은 그러니까 두 이제 폼팩터 간에 치열한 경쟁은 펼쳐지겠죠. 근데 제가 좀 OLED를 조금 좋게 보는 건 최근에 그러니까 OLED TV를 선택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비싸요.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네. 벌어졌는데 최근에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LCD TV가. 그래서 가격 차가 좁혀진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OLED TV도 올해는 한번 판매량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하고 이렇게 판매가 증가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장비나 소재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55,000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염승원 부장께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내일장 유망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꼽으신다면 내일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슈에 맞게 갖고 왔고요. 칩셋 미디어라는 차량 반도체 어제 흐름 관련된 좋았잖아요. 종목 네. 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 반도체 쪽은 반도체가 많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폭이 많이 없었었어요. 거의 뭐 해성 DS를 제외를 하고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빅메모리랑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많이 움직였으니까 내일도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오늘 안 오른 차량 반도체 쪽에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연승한 부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NXP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르네사스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반도체 관련돼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상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많은 부분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로열티를 이제 수취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련돼서도 이제 점차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영업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슈에 의해서 한번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은 뭐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고요. 2만 원 일단 제시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도 16,7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미디어는 그러니까 내일 이슈 관련해서 짧게만 좀 보자 이런 관점이시군요. 뭐 장기적으로 네. 보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FOMC 회의 결과에서 아.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또한 그쵸. 한 번은 이제 충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 자체는 무조건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단은 짧게 한번 이슈성으로 내일 하루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딱 뭐 하나 큰 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산이 잘 넘어갈지 아니면 못 넘어갈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좀 자세하게 좀 짜보자는 관점에서 일단은 오늘 소개해 주신 관련된 종목은 조금 짧게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3,060을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마냥 좋아하기 좀 이르죠. FOMC 회의가 대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라지 않나,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 진단 짤막하게 듣고 갈까요? 네, FOMC 회의 결과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시장 핵심 변수는 금리인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2%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금리는 성장률을 대변하는 것이고 기대 인플레는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성장률이 기대 인플레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오히려 주가 시장에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 FOMC에서는 경기 회복과 성장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보는데 12월 달 FOMC에서 제시됐던 GDP 미국의 성장률이 약 4%대 중반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른 컨센서스를 이용하자면 결국은 6% 정도까지의 경기 회복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여기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YCC 등이 기대감이 있는 것이냐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ECB 같은 경우가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매입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굉장히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FOMC에 대한 기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C 등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 성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OT라든지 YCC 같은 것들이 언급이 없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향후 금리에 대한 향방을 알 수 있는 점도표 수준입니다. 점도표가 2022년 그리고 23년도에 금리 인상을 추종하는 위원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좀 더 지지하는 의원이 확대가 된다면 시장에는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코스피는 결국은 변동성 노출을 한다면 중장기에서는 결국 비중 확대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채에 대한 매입을 속도를 올리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 그 4월 달부터 실적 상세가 들어갑니다. 실적 상세를 대비한 이익 레벨 상향 관련된 경기 민감 가치주로 가고 있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퍼가 낮은 저퍼 업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FOMC 회의인데요. 내일 시초가 공략도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내일은 BNK 금융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추정 손익은 1,900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그 BNK 금융지주가 이제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조선업황에 상당히 연동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조선업황들이 수주 증가 랠리가 이루어지면서 부울경 집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고요. MSCI 지수 편출 이슈로 작년 11월에서 12월에만 1,740억 정도를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는 BNK 금융을 다시 약 490억 이상 순매수하는 등 수급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경상순이익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등 올해 굉장히 양호한 펀더멘털에 비해서 현재 PBR과 PER이 각각 0.23배와
3.7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업종 내에서 최저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회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컨센서스 순이익은 약 5,400억 정도 연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 올해 순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은 6천억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연간 컨센서스 순이익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대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주 중에서도 고배당주로서 손색이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높은 기대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6,3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